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고 부속서류 작성 그 구체적인 시간으로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가장 위에 나와 있죠. 부가세 신고서 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부가세 신고하면서 실적이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 빼고 뭐 신용카드 매출 매입만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류가 한 장이라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이제 서식이 나와 있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서식에 있는 교재 서식 잠깐만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보시면 여기 있는 서식 내용이 사실 제출이 되는 건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내역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에 있는 서식과 이 내역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걸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입력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서식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해 놓은 내역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몇 월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기 확정 신고다라고 한다면 뭐 4월부터 뭐 6월까지 해서 하는 경우에 하면은 내역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뭐 하나씩 뭐 사업자 등록번호 치고 뭐 입력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랬죠. 이 프로그램 자체는 회계관리에 있는 재무회계에 있는 일반 전표, 매입의 전표 이 두 가지 전표 입력만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부가세 관련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역을 모든 이 메뉴에서 불러오게 놓은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분개한 것,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부가세 신고나 거기 관련된 분개를 해놓은 것이 다 연동돼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부가세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역시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놓은 내역이 부가세 신고서상에서 부가세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방금 전에 보듯이 이렇게 여기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입력한다? 입력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 해놓은 것이 이쪽에 불러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출 탭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매입 탭은 바로 옆에 이 탭을 누르면은 매출과 매입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매출을 보시는 여기, 매입은 여기. 해서 이제 보시면 전자분이랄지 여기 전자분 외의 분이랄지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제 매입은 전자분 외에 그다음에 그 외에 입력한 걸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과 매입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이 내역을 보고 싶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세 내역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언제 들어갔구나. 그리고 유형은 불공이었구나라고 내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요청이 와요. 이번에 어디랑 거래처 어디랑 그 거래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 좀 자료 뽑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뭐 물론 이렇게 매일매일 전표 입력해서 검색해가지고 거래처 검색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합계표에 와가지고 이 합계표상에서 클릭하면 내역을 한 번에 인쇄해도 할 수 있어요. 인쇄해가지고 전체 내역을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하시면 이 합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감해서 위에 상단에 있는 마감 취소가 지금 이제 이미 마감되어 있는 건데 마감 취소를 여기 지금 마감된 이유가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돼서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풀고 마감을 풀고 여기 와서 마감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부가세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속 명세서가 다 마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마감을 풀고 마감을 푼 다음에 여기 오시면 여기도 마감이 풀어져 있죠. 여기 다시 마감 취소를 한 다음에 여기 뭐 수정된 수정 신고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정기 마감을 여기서 마감을 지금 다시 보여지죠? 그러면 여기서 마감을 누르시면 돼요.
마감이 F7에서 마감 누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상단에 이 좌측 상단에 빨간색으로 마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마감 합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합계와 마감 합계 하단에 있는 합계와 마감 합계가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근데 하지만 마감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마감 합계와 합계가 같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마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메인 매치 점표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세경에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이게 빨간색으로 금액이 다르게 나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그 메뉴 중에는 그 외에 마감 외에도 뭐 사업자 번호를 수정한다든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물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떠요. 그리고 여기서 고치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거래처, 여기 있는 회사의 거래처 등록에서 여기 있잖아요.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처음에 여기서 바로 잡는 게 낫죠. 언제 여기 와서 고칩니까? 근데 너무 급하다.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새로 불러와서 하는 게 제일 정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출일은 마감된 경우 마감을 취소하고 볼까요? 제출일은 왜 있냐? 항상 신고할 때 뭐 4월에서 6월이면 이게 1기 확정이니까 7월 25일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휴일이라서 바꾸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수정 신고한다든지 뭐 경영 청구한다든지 할 때는 제출한 날짜가 꼭 이 과세 기간에 꼭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기간을 지나서 수정 신고나 경영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출 일자를 이제 바꿔주겠죠. 그런 경우에 제출 일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해놨고 이 세무에서 추가는 뭐가 있냐면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뒤에다가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뭐 앞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세무에서 누락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매입의 전표에다가 입력하고 예정 누락분을 입력하면은 그 부분이 여기서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무에서 여기서 추가해서 내역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락된 게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엑셀 자료를 내려받아서 거기에 작성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 엑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전표 처리하는 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정 누락분이 많으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런 우리가 뭐 수임을 나중에 했는데 전에 거 보니까 그 전에 예정 신고했던 게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해서 뭐 일일이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엑셀로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시 전표 처리해가지고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메인 매치 전표에다만 입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 추가해서 여기다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봐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해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 전표 조회가 있는데 이 전표 조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더블 클릭하고 하면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여기 해피 상사 하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사에 놓고 전표 조회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 기간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보고 싶다. 뭐 가끔 이제 저희 거래처에서 자기 상대방 거래처 내역을 1년간 왜 법인 결산하려고 봤더니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안 맞아요. 우리 트레버시 세금을 끊고 돈을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너 왜 돈 안 주니? 혹은 너 왜 세금을 안 끌어주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1년치 한번 거래 내역 봐야지 하고 여기서 기간을 1월부터 12월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거래 내역을 보면은 여기서 한꺼번에 신고된 내역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7은 이제 마감이니까 마감 내역이고 F8에 있는 개별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차이 보셨나요?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업자 상태 조회는 전체 내역을 볼 때는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임금을 발행한 거죠. 매입한 경우 혹시 중간에 휴폐업한 경우에 우리가 잘못 발행할 수 있잖아요. 발행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폐업한 후에 우리가 세금을 발행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폐업한 후에 발행하려고 하면은 거기 떠요. 폐업한 상대방이라고 이렇게
뜨니까는 미연에 방지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종이 세금계산 수기로 발행한다든지 이런 경우 혹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은 체크가 됐겠죠. 하지만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받아서 보니까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폐업한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왜?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 돼 있고 뭐 전체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물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한 개씩 하려면 이 커서를 회사마다 놓고 현재에다 놓고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여기서 개별 혹은 전체 사업자 상태 내역을 조회를 누른다면 하나씩 누르면 이렇게 현재 상태의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현재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가 해서 조회하신 사업자 등록번호 얼마는 뭐 이 과세 기준 현재 정상입니다랄지 혹은 뭐 휴업 상태입니다랄지 혹은 폐업 상태입니다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에 가셔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쇄가 있는데 그냥 물론 위에 인쇄가 있잖아요. 위에 인쇄는 한번 보여드리면 정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신고할 이 내역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그럼 인쇄는 뭐냐? 이런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 우리가 신고할 때 내역이 안 보여져요. 보시면 이 매출 같은 경우에 매출은 전자분이었고 자 매입 같은 경우에 매입은 둘 다 전자분이었군요. 이 매출이나 매입 같은 경우에 일부러 제가 이제 교재 특성상 이제 내용을 다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서 작성하면은 그러니까 신고서 내역에는 안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거래처한테 보내준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신고서 내역을 우리 거래처 상대방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물론 매입장이나 이런 걸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할 수 있지만 당장 세금계산 합계표 내에서 우리가 매출 전자로 뭐 발행했지라고 보고 싶다면 그때는 전자인쇄를 통해 누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까지 다 인쇄가 돼요. 물론 여기서 전체 인쇄가 있는데 전체 인쇄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수기로 종이세금계산서 내역까지 다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게 전체 인쇄고 전자분만 보려면 전자인쇄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신고서 서식을 보고 싶다면 이 인쇄로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인쇄는 뭐냐? 상세인쇄는 뭐냐라고 한다면 상세인쇄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거래처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거래처별로 상세하게 하나씩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상세인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매입 내역을 설명을 해드렸고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 내역을 가지고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 연습 보시면 사례 연습에 문제가 있어요. 뭐 주식회 성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 뭐 어떤 것을 전자제품 제조업이 뭐 주업종이고 건어물 도매업을 부업적으로 하는 계명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이 전자제품 제조하면서 건어물 도매업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제조업하면서 건어물을 도매업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문제를 내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지 마시고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이세금계산 내역에서 보니까 거래처부터 종이세금계산서 목록을 받았는데 요즘 대부분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요. 예전만큼 예전 처음에는 이 꼭 공인증서가 있어야지 했으니까 그때는 발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 전자세금계산 초창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꼭 의무자가 아니면은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대부분 잘 발행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그 임대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업을 빌딩이나 큰 단위로 하지 않는 이상 임대 물건 한두 개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건물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기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이렇게 매달 100만 원에
별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가세 일기 확정 신고 시간에 신고 시기에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앞에 입력하는 뭐 예시가 있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자, 그 외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이건 이제 수기세금계산서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이제 조회하면은 우리 이 홈택스에서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우리 이제 세무대리인만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자, 세무대리인만이 여기 이렇게 세무대리 납세관리 메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개인 공인인증서 가지고 로그인에 들어가시면 이 세무대리 납세관리 이런 메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에 들어가시면 세무대리 납세관리 메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는 여러분들이 신고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11일, 그러니까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다음에 12일까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11일 이후에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기간에 뭐 11일까지 다음에 12일 날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봤더니 매입 내역 중에 이게 통관 내역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뭐 관세사랄지 뭐 이렇게 이용 내역이 있어요. 뭐 그러면 봤을 때 수입에 관련된 매출이나 매입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들은 거예요. 가장 쉽게. 그러면 회사에다가 자료 요청할 때 이번에 뭐 부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 중에 뭐 수입과 관련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수입한 거 뭐 수출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할 때 합계표 조회 내역 보니까 관세사 이용한 내역이 있어서 수출이나 수입 내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수출한 내역 같으면은 여기 수출 우리가 하단에 오시면 수출 명세서 조회해서 수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여기 있는 내역은 정확한 무조건 불러온 거지만 회사에서 뭐 별도로 또 뭐 이렇게 선적 일자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수출 수적 명세서 관련해서 수출 내역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수출 수적 내역은 받을 수 있는데 수입 내역은 못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수입 내역을 챙겨 주십시오라고 하려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나왔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조회하시면 되겠죠. 조회하시고 내역을 파악한 다음에 개별 자료 내역을 요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하단에 보듯이 이렇게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 내역을 읽다 보니까 내용을 좀 지워놨는데 이 상호나 뭐 사업자 등록번호 빼고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역들 매출 내역이 뭐 4월부터 일기 확정 기간에 이렇게 있더라라고 한다면 내역을 보고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이제 어디에서 한 것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매입도 마찬가지로 매입도 조회를 하시면 기간 정해서 뭐 분기별 기한 정한 다음에 정해서 홈택스 자료 보시면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역 설명에서 전자세금과 관련한 회사의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더니 매출 중에 아까 방금 위에서 봤던 매출 중에 환율 상사건은 회사에서 사용하던 중고기계를 매각한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중고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매각한 경우. 그다음에 매입 중에 한성자동차로부터 매입한 차량은 뭐 벤츠는 뭐예요? 예를 들어 벤츠가 써놨지만 이 벤츠 뭐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벤츠도 벤이 있으니까 벤츠 승용이라고 써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벤츠 하면 이제 승용차를 떠올리기 때문에 벤츠라고만 써놨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에다가 차량을 매입했다고 한다면 차량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해서 차량 등록증을 받아서 이게 예를 들어 벤츠라고 돼 있는데 벤츠 회사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매입한 내역인데 거기 보면 상세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차가 도대체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를 해야 되는 비영업용 소형차인지 아니면 그냥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벤이랄지 혹은 뭐 뒤에 있는 짐차랄지 뭐 이런 건 이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에다가
이 차량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스타렉스는 받았더니 9인승이더라. 아, 8인승까지는 소형 승용차에 속하는데 9인승부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가정이에요. 벤츠는 이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고 지금 스타렉스 9인승은 9인승이라고 굳이 써놓은 이유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면사업에만 기록되는 매입은 뭐 해지물로부터 매입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가서 보시는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뭘 해야 된다? 환경 등록에서 우리 회사에 맞게 환경 등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전에 제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주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맞게 환경 등록 메뉴에서 여기 환경 등록 메뉴가 회계관리에도 환경 등록 메뉴가 있지만 여기 부가가치 편에서도 하단에 환경 등록 이 메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쓰기 때문에 굳이 탭을 바꾸지 않고도 메뉴를 구하라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환경 등록 메뉴를 찾아서 하려면은 여러 번 이제 저희가처럼 이제 많이 이 화면을 보고 한 경우에는 알겠죠. 하지만 이제 생소하게 이 프로그램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검색을 눌러서 환경 등록 이렇게 환경 등록 찾고 싶은 치면은 이렇게 회계편, 부가세편, 뭐 인사편, 법인, 물류, 생산 다 이 환경 등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클릭하셔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봤듯이 여기 저도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 이 화면을 캡처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환경에 맞게 제품 매출이랄지 그다음에 매입은 원재료랄지 이런 것을 먼저 세팅을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왜냐하면 이걸 스크래핑 해올 거기 때문에 스크래핑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긁어오는 거예요.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긁어와서 내역을 우리가 분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놓지 않고 하면은 기본 세팅 메뉴인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로 돼 있어서 매출을 불러왔는데 전부 다 상품 매출로 돼 있어요. 처음에 한번 불러오게 되면.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또 일괄 변경 통해서 제품 매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뭐 일일이 하나씩 바꾸지 않더라도 일괄 변경, 뭐 제품 매출 바꾸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만 등록을 해뒀다라고 한다면 불러올 때 제품 매출로 일괄적으로 불러오니까 상당 부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도 매입을 외상 매입금 하면은 원재료로 불러오게 만들어놨으니까 물론 이것도 학습 기능이 있어서 처음에 할 때 뭐 세무사무실 세무수수료를 뭐 831번에 있는 지급 수수료로 해놨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불러올 때 세무사무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급세 수수료 불러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생소한 처음 오는 거래처가 불러올 때는 기본 메뉴인 원재료로 불러온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불공제인 경우에 불공제 유형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불공제 유형에 왜 불공제 되느냐 보시면 유형에서 불공제 유형에서 공통매입세 안분 우리는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제조업이라는 과세사업과 건어물 도매인 면세사업이 동시에 같이 과세 면세를 겸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매입 안분 계산분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통매입 안분 계산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면세사업자랄지 이런 경우에는 면세사업 관련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다 입력해야지 사업장랑 신고랄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공제 사유를 뭐 특정 면사업 관련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불러올 때 굳이 불공으로 바꾼 다음에 바꾸면은 거기에 뭐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바꿀 필요는 없겠죠.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 설정을 끝냈으면은 아래에 이 뭐 불공제 사유 같은 거 판단하고 하라고 돼 있고 영세일 매출도 구분하라고 돼 있고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매출 매입자료 입력 실습은 이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매출 매입 자료 입력 실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